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경기도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파주을 투표지 증발 의혹 고소사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해 고소인인 박용호 후보의 고소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의정부지검의 상위검찰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파주을 투표지 증발 의혹은 이 보도가 나간 뒤인 지난 15일 22대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한국선관위의 선거관리가 약국의 약품관리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두 가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여서 더욱 관심이 가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김민전 의원님이 언급했던 파주을 사라진 투표지 항고 사건, 서울고등검찰청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순알TV는 고소인인 박용호 후보가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뒤 6월 13일 추가로 제출한 항고 이유서 전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민형사 소송 관련 문서가 대개 그렇듯 이번 항고 이유서도 분량이 적지 않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파주을 투표지 증발 의혹 사건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및 무게와 역사적 기록의 의미를 감안해서 방송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권순알TV가 입수한 항고 이유서 전문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고 이유서 사건 2024 고불항 2748 항고인 박용호. 항고인 이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본 서면의 개요. 본 서면에서 고소인은 1. 항고 이유의 요지, 2. 이 사건의 경위, 3. 고소 이후의 경과, 4. 원처분이 기재한 불기소 결정 이유, 5.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 6. 사법처리의 지연에 대한 의구심 순으로 항고 이유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항고 이유의 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 이 사건 고소는 2020년 4.15 총선 파주을 지역구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특기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된 투표지들, 즉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일련번호 미절취 투표지 1장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각종 이상 투표지들이 출현한 사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 원처분은 결론을 정해준 듯이 극히 비상식적이고 부실한 두 사람, 즉 투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착오로 투표록을 기재한 것이라고 경험칙에 위배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이런 과정에서 강력하게 물증으로 존재하는 두 종류의 이미지 파일, 즉 2020년 4.15 총선 개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 조사를 누락해버린 것은 정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수사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위법합니다. 라.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문은 이 사건 이상현상에 대한 고소인 측의 주요 주장을 판단 누락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한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위. 범죄 사실 가 및 나 각 1항의 경우 금촌 2동 제2투표소 관련. 가. 2020년 4월 15일 투표 당일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의 기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일 파주을 지역구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 특기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즉 2020년 4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는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한 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 검정에 대한 대법원 검정조서의 기재.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이 시행되었고, 그에 더하여 법원 검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 금촌 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오히려 금촌 3동 6투표구 투표지 중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약 10장 이상 나타나 검정조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금촌 3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는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오히려 월록면 2투표구 투표지 중에는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3장 나타나 검정조서에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월록면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역시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소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 파주월 지역구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 특기사항란에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금촌 2동 2투표소에서는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한 건 있다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 금촌 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재검표장에 금촌 2동 2투표구 투표지라며 나타난 투표지들이 2020년 4월 15일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지들이 아니라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 이유는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투표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 보존 또는 재검표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위조 투표지들로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한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위조 과정에서 미처 금촌 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 기재와 같은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탓으로 여겨집니다.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 보존 전이 유력하나 증거 보존 후 재검표 시행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 가 및 나 각 2항의 경우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들 가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 검정에 대한 대법원 검정조서의 기재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이 시행되었고 그에 대하여 법원 검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위 검정조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와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이상성이 발견되었습니다. 8. 관내 사전 문산업 투표지의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중간 부분이 이중으로 인쇄되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2장 봉인하여 감정 요청. 9. 관내 사전 문산업 투표지의 상단 부분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10.
관내사전 문산업 박정후보 투표지 중 투표지 한 묶음 중 21장, 24장, 26장에 대하여 좌우 간격이 상이하고 쏠림 현상이 있어 그중 한 장에 대하여 감정을 요한다. 10일 관내사전 문산업 박용호 후보의 투표지 6묶음에 대해 하단에 줄무늬 띠가 있어 그중 2장을 추출하여 감정을 요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8, 9, 10, 11 이렇게 소개한 내용들은 검정조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어갑니다. 나 투표지 묶음의 하단에 줄무늬띠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양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긴 자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에서는 투표지 묶음의 하단에 줄무늬띠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검정조서에 따르면 피고 선관위 측 대리인은 이를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가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스택 끝부분에 부딪히면서 생긴 자국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연하게 단속적인 이 줄무늬띠는 인쇄재단 혹은 위조투표지 급조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 이중 인쇄된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도 위조투표지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이상투표지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사건 검정조서에 따르면 수많은 이상현상과 이상투표지들이 재검표 검정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정조서에 첨부된 아래 사진과 같은 투표지들의 경우에도 그 진정성이 극히 의심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사진 12, 13, 14의 경우 모두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관련 사진들을 이 항고 이유서에 첨부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문산업 사전투표지 사전투표록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이상투표지들은 실제로 투표된 진정한 투표지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검정조서에 재판부에서 위 주장 즉 관내사전 문산업 투표지 중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중간 부분이 이중으로 인쇄된 투표지가 2장이 발견되어 이와 관련 사전투표록에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과 관련해 관내사전 문산업 투표지의 사전투표록을 확인한 바 특이사항으로 출력 불량으로 총 6매가 재발급된 사례는 있으나 이 사유는 없음을 확인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력 불량, 일례 상단 인쇄 불량도 재발급되고 총 6매나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와 같이 너무나 편하게 이상한 투표지들이 투표록에 기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지역구 투표지가 출력되어 교부되었다면 하단에 중복 인쇄된 만큼 비례대표 투표지에는 관인 누락 및 공란이 생겨 쌍으로 출력된 비례대표 투표지의 기형성 때문에라도 교부자나 피교부자, 참관인 등에 의해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어 재발급되고 투표록에 특기사항으로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들 중 이상투표지들은 실제로 투표되었던 진정한 투표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소결, 이 사건 검정조서 현장 사진을 보면 금촌 이동 투표지 보관봉투에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가 혼입되어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혼입된 투표지가 하필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지들에는 너무나 많은 이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의 구역에 집중되어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투표록과 개표록에는 일체 이들 이상성에 대한 기재가 남아있지 않은지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훨씬 개연성이 높은 일은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주월 지역구 선거 문산업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해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투표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전 또는 재검표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위조 투표지들로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한 대안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각종 이상성이 발생하였으나 시간이나 상황의 제약상 이를 다 바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조 투표지들의 투입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전 전이 유력하나 증거보전 후 재검표 시행에 근접한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USB에 담겨 봉인된 이미지 파일의 존재, 이 사건의 특수성, 강력한 물증의 존재,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재검표 과정에서는 제외, 공간, 거소, 선상투표지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분류기에 탑재한 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을 USB 8개에 저장하여 봉인했습니다. 소결, 재검표장에 나타난 금촌 이동 이투표구 투표지들의 진정성 여부는 봉인된 USB에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고이유서는 이처럼 항고 이유의 요지와 이 사건의 경위에 이어서 고소 이유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2022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주경찰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2년 11월 24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은 2022년 11월 24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22년 12월 29일 보완수사를 명령하여 파주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여러 차례 걸친 고소인의 추가 조사 요구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다가 2023년 12월 6일경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했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양지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요구하는 추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24년 5월 22일에야 고소인에게 불기소 결정 이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항고장을 먼저 제출하였고 이제 본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항고장을 제출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항고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항고 이유서는 이어서 원처분이 기재한 불기소 결정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그대로 복사하여 불기소 결정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서 위 사라진 투표지 문제에 관해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진술을 근거로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원개표 당시 생성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재검표 검정 당시 생성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비교 필요성 주장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 확인 불가, 영장 불청구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전 문산업 투표지 이상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명 자료가 확인되고 대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조 범행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이처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결정한 불기소 결정 이유를 소개한 뒤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먼저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 1. 결론을 정해둔 듯 편향된 조치. 극히 비상식적이고 부실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경험칙에 위배되는 결론을 내어버림. 원처분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그대로 따붙이며 사라진 투표지 문제에 관해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진술을 근거로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투표록의 구체적인 시각을 밝히며 또박또박한 글자체로 쓰여진 그 내용이 투표사무원이 착오로 말한 것을 투표관리관이 그냥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당일 투표소에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표사무원의 착오라는 것이
날인 담당자의 착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장을 찍어놓고 시간대 즉 9시 30분대와 매수 약 20장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며 날인하지 않은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모순되게 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9시 30분쯤에 약 20장의 투표지가 어찌어찌했다 이렇게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투표록에 기재를 했는데 뒤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착오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건데 말을 맞췄을 가능성은 과연 없는 것이며 또 그런 식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뭔가 우리 상식이나 경험에 비춰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는 투표 사무원의 착오라면 실제 날인 담당자의 진술이 함께 조사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실제 날인 담당자는 모두 날인했다고 진술한다면 대체 어떤 전달 상황에서 이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당일 투표소에는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 20장씩이나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었고 1년번호 미절치 투표지도 한 장 투입되었다는 말을 투표사무원이 착오로 내뱉고 투표관리관은 오직 그 말만을 믿고 투표록에 이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같은 투표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상황은 경험칙상 벌어질 수 없습니다. 투표사무원과 투표관리관의 진술, 사실은 입을 미리 맞춘 것이기 쉬움 외에 어떤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제3자라도 일치하는 진술을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진술이 나온 것이니만큼 왜 인증만이 아니라 물증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는지 불기소 이유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이어서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 2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물증인 이미지 파일 조사를 누락해 버린 것은 정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수사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강력한 물증인 이미지 파일이 두 종류나 존재함. 1. 2020년 4월 15일 원개표 당시 생성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피의자 선관위 측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피의자 선관위 측으로부터 그 사본을 임의 제출받는 것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2. 만일 피의자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소송 중에 제출되어 대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고소인 측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옮겨지지 않고 법원 내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결정문에 기재된 바 있습니다. 3. 2021년 11월 12일 재검표 검정 당시 생성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경우 역시 대법원 소송 중에 제출되어 대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며 고소인 측의 증거보전 신청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옮겨지지 않고 법원 내부에 보관 중인 것으로 결정문에 기재된 바 있습니다. 4. 이러한 두 종류의 이미지 파일은 객관적인 물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징 작업과 포렌식을 거친 뒤 그 내용을 공개 검증하면 상당한 부분의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력한 도구라 할 것입니다. 결론을 정해둔 듯 편향된 조치. 이미지 파일 비교 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을 예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뛴. 1.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은 결론을 정해둔 듯 편향된 조치에 이르는데 이미지 파일 비교 시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을 예견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항고 이유서는 그러면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를 들면서 각 경우의 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개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이미지 파일을 비교할 때 날인 누락 투표지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말로 설명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고 이유서는 이어서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 3. 대법원 판결문은 이상현상에 대한 고소인 측의 주요 주장을 판단 누락하여 이를 근거로 한 불기소는
부당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원처분의 불기소 이유 기재는 관련 사건인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에 쉽게 의존하나 막상 위 판결문을 보면 다른 지역구인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을 무성의하게 참조한 데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사건 금촌 2동 제2투표소의 사라진 투표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즉 원고의 주장을 마땅히 반박할 수 없어 아예 쟁점으로도 취급해 놓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 심의자 단심인 대법원이 원고 즉 고소인의 가장 주요한 주장을 판단 누락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2.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위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 문산읍 관내 사전투표지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이상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면서 검정조서 중에 일부 내용, 앞에 한번 나온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8.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의 하단 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지의 중간 부분이 이중으로 인쇄되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2장 봉인하여 감정 요청. 9. 관내 사전 문산읍 투표지의 상단 부분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의심된다. 10. 관내 사전 문산읍 박정후보 투표지 중 투표지 한 묶음 중 21장, 24장, 26장에 대하여 좌우 간격이 상이하고 쏠림 현상이 있어 그중 한 장에 대하여 감정을 요한다. 11. 관내 사전 문산읍 박용호 후보의 투표지 6묶음에 대해 하단에 줄무늬 띠가 있어 그중 2장을 추출해 감정을 요한다. 3. 위 대법원 판결문은 문산읍 이상 투표지 중 8, 9, 11 유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이 참조하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9, 11 유형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4. 이상 투표지 중 소위 배춧잎 투표지로 알려진 8의 경우 판결문은 선관위의 준비 서면을 언급하나 선관위가 재연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태와 이 사건에서 등장한 유형은 너무나 이질적인 것으로 사실상 선관위의 해명이란 해명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국민 기만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관위는 뽑혀진 지역구 투표지를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비례투표지 출력 중에 실수로 다시 밀어넣어 비례대표 투표지 모양이 중복 인쇄되었다고 주장하나 시간 간격상 비례대표 투표지 최상단 우측의 붉은 관인이 중복 인쇄되도록 하지 못하며 글자가 뭉개지지 않도록 재현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선관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항고이유서는 이어서 사법 처리의 지연에 대한 의구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왜 관련 선거 무효소송과 이 사건 고소사건의 처리가 그토록 더디게 진행되는지 고소인과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우량 증거라 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두 종류나 존재하고 그 확인 후 관련자들에 대하여 신속 광범위하게 탐문수사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면 이 사건의 실체 진실에 관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임에도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한없는 지연과 조사 누락, 조사 왜곡으로까지 보이는 조사 미진을 행하여 왔습니다. 10. 결어 이제 이 모든 난맥상을 단 한 곳에서라도 바로잡을 때입니다. 그 출발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두 종류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후 공개 검증을 거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입니다. 진실의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온 선량한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한 번이라도 관철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내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024년 6월 13일 항고인 박용호 고소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이렇게 항고이유서 전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른바 파주월투표지 정발 의혹 고소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의 박용호 후보를 원고 고소인으로 또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한 항고이유서 전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법률적 용어라서 복잡한 부분도 있고
분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기록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감안해서 이번 항고이웃서 전문을 소개해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